안녕하세요. 지식TV입니다. 보령제약 관심 많으시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외국인은 금요일날 많이 샀습니다. 왜 샀을까 궁금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은 과연 급등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보령제약이 갖고 있는 관심 요인, 전에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일라이릴리와 연결점이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항생제 젬자 국내 판권을 보령제약이 인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회사 바이젠셀에서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중인데 림프종 치료제는 임상 이상이고 백혈병 치료제는 임상 일상입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뉴스, 김승호 회장이 회사 주식 추가 매수 공시를 했습니다. 한 47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상수 상무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900주, 별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죠. 대한저축자사 그 최고 명예장 수여를 했는데 이 상은 5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하면은 주어지고 그리고 보니까 보령제약은 코로나19 관련돼서 방역물품 지원 및 아동센터 생활물품 지원 등을 한 공로로 이렇게 상을 수여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괜찮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보령제약의 이 위치가 눌림목이냐 아니면 하락 추세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눌림목이어서 급등을 가져오려면 그 조건은 거래량이 급증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가격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따가 같이 차트 보면서 공부해 볼 건데 거래량이 급증되기 위한 조건들, 매도 물량이 증가돼야 된다. 이게 무엇일까? 이 부분이 조건이 돼야지만 저도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없고 추세가 하락일 때, 이럴 때 19,000원 정도 선을 이탈한다. 이때는 저는 과감하게 50% 손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절하는 이유는 그 물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시점을 잡기 위한 겁니다. 추가 매수 시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급증되는 순간, 매도 물량 쌓이는 순간, 이 포인트를 보고 이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은 왜 금요일날 샀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요거를 제약 쪽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활동에 대한 지금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괜찮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제가 매일 신속하게 확인해서 장 시작 전에 뉴스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활동 현금 흐름, 제약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정도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을 보면은 셀트리온 한번 비교해 볼게요. 최근에 급등을 한 이유가 보시면 2017, 2018 보다 2019부터 시작해서 투자활동, 어마어마하게 투자활동이 진행되고 있죠. 이 3이란 것은 3분기까지, 지금 4분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합산이 안 나왔습니다.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지난 2019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투자 활동만 이렇게 많이 늘린다고 좋은 건 아니죠. 투자 활동 한 만큼 영업 활동으로 인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들어온 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영업 활동 현금이 3분기까지만 해도 거의 2019년을 비슷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랬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돼서 이와 같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일바이오도 많이 언급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보면 투자 활동이 2019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양이 그다지 제가 원하는 정도의 그 수치는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 활동도 이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일단은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보령제약을 살펴볼게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 2017년부터 꾸준히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 우리가 기사 스크랩 한 것처럼 좋은 호재성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령제약을 싸게 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런 이제 수치를 보면서 금요일날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유입된 수급 주체인 외국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보면은 이제 들어온 외국인이 이제 주요 수급처가 됐죠. 주요 수급이 외국인이 됐는데, 보시면은 외국인은 26일까지는 계속해서 물량을 팔다가 매도하다가 27부터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그 주요 수급이 된 상황에서 이 외국인의 추정 평균가는 얼마인가 봤더니 27일부터 들어온 외국인의 평균가가 한 2만 한 500원 정도 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의 기본 단가가, 기본 평균가가 한 2만 500원 정도 선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차트에서 한 2만 500원 이제 이상이 뚫기가 지금 쉽지는 않다. 여기가 넘어가면 이익 실현하는, 이게 단기일 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이게 상당히 힘든 벽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돌파가 된다면 뭐 큰 별다른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 거래량이 여기서 많았으면은 이때는 추가 매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이제 장대 양봉에 비해서 많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 속에서 윗꼬리 아랫꼬리는 이제 여기서 변동의 윗꼬리 아랫꼬리가 자주 출현한다는 얘기는 변동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을 줄 것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거래량의 추이를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게 급등을 위해서 거래량이 증폭될 때 어떤 시그널을 주는가 하면, 이걸 반드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여기서 급등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이 자기 물량들을 여기다 매도로 쫙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 매도 물량 평균가가 10만 단위도 막 넘어가게 되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10,000주, 20,000주, 30,000주, 50,000주 쫙 쌓아 올리면은 개인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많이 팔게, 이렇게 많으니까 두려워하는데, 실질적으로 외인은 자기 물량 자기가 빼가는 거기 때문에 손실 나는 부분은 세금하고 수수료 정도밖에 빠지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 자기 물량 쫙 빼나가면 부담 없이 이렇게 가격을 쭉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신호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가 이렇게 매도 물량이 쫙 쌓아 올려질 때, 특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자기가 그 가격대가 2만 500원 정도 가격선이니까 이 이상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죠. 그래서 매도 물량을 이렇게 쭉 쌓아 올릴 때, 저는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는 이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호가창을 유심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9,000원 선을 이탈을 했다 이랬을 때는
극도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 경계하셔야 되는가 하면 유니크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유니크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대부분 이제 많은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음봉 3음봉 연속된 3음봉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절대로 캔들은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캔들은 1% 2%의 확률을 높여주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이 급등이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 물량을 확보할 때 거래량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물량을 계속 여기서 추가 매수, 이제 지쳐서 추가 매수 못 합니다. 여기서 선까지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손절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면 이 시점에서 대부분 다 손절을 여기서 이제 공포가 조성이 되죠. 이 시점에서 공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사정없이 다 던져버립니다. 이때는 손절액이 거의 30% 이상, 여기서 보면 30% 이상이 나겠죠. 손절 액이 여기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면서 손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이거 물타기라고 얘기하죠. 이게 물타기입니다. 그래서 쭉 물타기 하다가 확실한 임팩트를 줍니다.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에서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해 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로 이 종목은 급등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을 보면서 추가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지를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뒷받침 안 되는 상황에서 물량을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정말 무모하다. 왜냐하면 내가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 속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패닉에 빠집니다. 여기서 있다가 쫙 빼는 순간 더 이상 못 버틴다. 대부분 다 물량을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반등이 쭉 나오죠. 내가 파는 순간 가격은 올라간다. 이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 유니크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보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령 제약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지켜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갑부가 되어 있겠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캔들이건 추세표건 아무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하지만 얘를 떨어뜨릴지 반등시킬지는 여기서 세력의 마음이다. 그래서 물량이 좀 더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 얘가 거래량이 바탕이 안 되는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따라가면서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물타기랑 추가 매수를 자기가 본인 스스로 원칙을 좀 세워 놓으시면 앞으로 손실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절대 투자에서의 기본 원칙은 이익을 보려는 마음보다 이익은 반으로 줄이고, 내가 목표했던 이익은 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담아 놓으시면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을 아까 그래서 보여드렸던 유니크 차트입니다. 여기서 물타기를 쭉 진행해 왔을 때 확실한 한 방을 날려버립니다.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상황, 공포심을 심어주는 상황. 근데 이 공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포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나만의 원칙이 물타기 하면 안 되는 시점과 추가 매수해야 되는 시점, 물타기와 추가 매수는 반드시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우리가 보령제약을 우리가 월을 지켜보면서 공부해 가면 앞으로도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